정말 무책임하기가 이를 데 없다. 적어도 장인수 기자가 그 발언을 했다라고 하는 정부 고위 관계자 그 사람 이름은 공개를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혼자 판단하고 혼자 이렇게 하면은 이 전 과정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이러니까 음모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재명 정부보다 검찰 개혁이 더 중요하다라고 선언을 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재명도 도구고 이재명은 도구인데 검찰 개혁의 도구인데 왜 검찰 개혁 제대로 안 해? 라고 판단을 한 것이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정부를 공격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원래 음모론을 갖다 쓰는 사람이 김어준이고 그거에 대해서 제지할 책임도 있는 거예요. 섭외를 잘할 책임도 있고 민주파 출소 뭐 하는 거야 지금? 음모론을 던져놓고 수습을 안 해요. 김어준이 잘난 부분도 있고 뭐 똑똑한 부분도 있고 매력도 있어요. 하지만 이 정도면 나라의 해악이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이권만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3월 11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조영진이고요. 어제 정치권에 아주 큰 폭탄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대통령 그 공소 취소 관련된 이슈를 검찰과 거래를 아마 시도한 것으로 충분히 읽힐 수 있는 그런 의혹이 이제 제기가 된 건데 당연히 이제 우리 정부에서는 부인을 하고 있고요. 증거를 내놔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도한 장인수 기자 또 그 내용이 들어갔던 또 뉴스공장과 관련해서 서로 말이 굉장히 많이 또 오가는 그런 상황이 좀 됐습니다. 그 내용 포함한 내용들을 오늘 같이 좀 나눠보기로 하고요. 이거 어떻게 다뤄야 될지가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우리 김준일 평론가님 어서 오시고요. 나한테 맡겨. 다 가능합니까? 내가 난도질 해줄게. 내가 좋습니다. 박살 내줄게 내가 아주. 좋습니다. 자 그리고 장성철 소장님도 오셨습니다. 저는 그냥 지켜보겠습니다. 등장인물이 너무 화려해가지고 잘못 건드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저는 좀 침묵으로 일반하겠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애구나 물러가라. 아니 근데 진짜 이 지금 이렇게 애군 막는 거를 액막이 내 입이 애기야 지금 막으려고 지금 이거 걸어놓은 거야 지금. 애기입니다. 여러분 애기. 지켜야 됩니다. 지금 패널이 점점 줄어가고 있어요 지금. 자 그리고 최인경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일단 뭐 요 뉴스부터 가야죠. 네. 어제 그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 공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장인수 기자가 출연을 했어요. 장인수 기자 MBC 출신이잖아요. 지금은 저널리스트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던데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그리고 검찰 개혁을 바꾸는 일종의 거래가 있었다라는 뉘앙스로 의혹을 하나 제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한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고위 검사 다수에게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요구했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일단 장인수 기자의 말을 듣고 오겠습니다. 내 말이 곧 대통령의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키는 것만 한다. 공소 취소해줘라. 라는 뜻을 고위검사 다수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우리랑 거래하고 싶어 하는구나.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이거는 여기까지는 팩트입니다. 네. 팩트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팩트에 대한 근거를 얘기는 아직은 안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보도를 하면 사실 이거는 굉장히 큰 이슈잖아요. 검찰과 본인의 공소 취소 관련해서 거래를 했다고 하면 이거는 대통령이 계속 수행할 수 없을 사안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보도 내용이 길진 않으니까 네. 다 한번 있는 대로 전달을 해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했느냐. 내 말이 이 최측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 말이 곧 대통령의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킨 것만 한다. 공소 취소해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고.
이 메시지를 전달받은 고위 검사 중 한 명은 그러지 말고 차라리 절차와 계통을 밟아서 정식으로 지휘하라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고 장 기자가 전했어요. 검찰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예. 이제 한두 명에게 전달한 게 아니기 때문에 검찰 조직 안에서 이 얘기가 빠르게 퍼지고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검찰은 이 메시지를 이재명 정부가 우리랑 거래하고 싶어 하는구나.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이렇게 네. 이야기했습니다. 아침에 이제 이 폭탄 던지고 나서 이제 본인의 입장을 저녁 10시인가 하여튼 네. 그 라이브 본인 채널에서 라이브로 이제 밝히겠다고 그래서 혹시나 해서 이제 들어가서 좀 봤는데 뭐 이 이상 내용들은 없었고 예. 예, 대신 누가 이야기해 줬는지 뭐 왜 이야기해 줬는지 요거는 이제 일체 밝힐 수 없는 걸로 네, 뭐 취재원은 밝힐 수가 없다. 예, 그건 약속이다. 만약에 이제 나한테 무슨 대응이 들어온다면 그럼 어쩔 수 없이 나도 생각은 해볼 수 있다. 취재원을 밝히든 뭐 이제 관련 취재 내용을 더 밝히든은 그때 가서 생각해 보겠다. 네. 했습니다. 자, 요 정도가 이제 어제 상황이고요. 박사를 내주신다고 하니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를 좀 분리해서 봐야 되는데 하나는 장인수, 하나는 김어준 이렇게 좀 따로 봐야 되는데 예. 장인수 쪽은 저널리즘 쪽에 좀 관련된 거고 김어준 쪽은 이제 정치투쟁, 권력투쟁과 관련된 걸로 이제 좀 구분해서 보겠다. 장인수 기자는 재래식 언론에서 훈련을 받은 기자예요. 재래식 언론. 예, 아니요, 뭐 재래식 언론이라고 하니까 네. 예, MBC 이제 재래식 언론에서 그들이? 훈련을 받은 기자인데 네.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레거시 미디어 혹시 뭐 혹은 재래식 언론에서는 팩트 확인을 합니다. 어느 정도는 예, 그러니까 완전 말도 안 되는 걸 지르진 않아요. 네. 제가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날조라고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비스무리한 게 있었고 이거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의 여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 취재원은 보호를 해야 돼요. 그거는 맞아요. 취재원은 보호를 해야 되고 다치지 않게 해줘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말을 누가 했는지는 밝혀야 돼요. 정부 고위 관계자. 네, 정부 대통령의 고위 측근. 관계자, 대통령의 측근,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듣는 거 뭐 저도 많고 여기 기자들도 많고 엄청 많을 거예요. 다 기사화 안 합니다. 확인이 안 되면은 아니면 정확하게 그 사람이 누군지를 밝히고 그 정황 증거까지 모아가지고 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이렇게 JTBC가 기사 쓸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못 써요. 네. 위에서 데스킹에서 다 잘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장인수가 이제 MBC 출신이고 그런 거에 대한 신뢰는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혼자 판단하고 혼자 이렇게 하면은 이 전 과정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면은 이건 누가 얘기했는지를 본인이 밝혀야 됩니다. 이런 거는 완전 이러니까 음모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굉장히 무책임한 거다. 저널리스트로서의 신뢰도와 이런 게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일단 장인수에 대한 비판은 여기까지. 그래서 저는 밝혔으면 좋겠어요. 장인수가 그게 확실하다고 하면은 네. 조만간 대응을 한다고 하니까 그게. 근데 왜 정성호 장관이 나왔느냐. 이제 네. 많은 사람들이 유추를 한 게 장인수 얘기가 뭐냐면은 검찰이 차라리 절차와 계통을 밟아 정식으로 지휘하라고 얘기했다라고 하잖아요. 네. 검사를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은 법무부 장관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냥 정성호야. 이거는 정성호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책임을 질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있는 아주 고위급 정부 관계자. 이 상황에 대해서 책임과 권한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정부 고위 관계자. 정성호예요, 그냥.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정성호로 박아놓고 네. 지금 안 밝히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정성호면 정성호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아니라고 정성호 장관이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증거를 들이밀고 이게 정상적인 건데 지금 장인수는 지금 음모론성 얘기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네. 이렇게 이제 장인수의 저널리즘 이거를 비판을 하고 김어준은 얘기를 하면은 김어준은요. 네. 정파성이 강합니다. 편향성이 강해요. 뭐 예. 다 알잖아요, 그거를. 네. 그거를 뭐 좋아하시든 안 좋아하시든 그거랑 상관없이 김어준은 본인도 기본적으로 밝히고 있고. 네. 네. 김어준은 문재인 정부, 네. 이재명 정부, 민주당에 불리한 거를 안 다룹니다. 아예. 네. 자기 진영에 불리한 거를 아예 안 다뤄. 예를 들면은 조국혁신당의 성비위 문제가 발생을 했잖아요. 저번에 8월 달에. 보도를 안 해버리죠. 보도를 안 해요, 그냥. 네. 그러다가 한 5일 지나가지고 이제 쉴드를 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민감한지를 김어준이 모를까요? 김어준이 바보가 아니고 이 정도로 이제 잘 나가고 이게 머리 회전이 매주 빠운 사람이잖아요. 네. 이거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재명 정부보다
검찰 개혁이 더 중요하다라고 선언을 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재명도 도구고 이재명은 도구인데 검찰 개혁의 도구인데 왜 검찰 개혁 제대로 안 해? 라고 판단을 한 것이다. 아, 그럼요. 이렇게 직설적으로 정부를 공격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저도 이재명 정부 대통령 뭐 못하면 비판도 하니까. 네. 하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의 김어준의 스탠스를 봤을 때 이거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다. 검찰 개혁을 방해하는 사람은 이재명이라고 할지라도 가만둘 수 없다. 물론 말은 검찰 개혁을 제대로 안 하면 이거 뒤치기 당하니까 나는 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하는 거야라고 포장을 했지만은 그 누구라도 검찰 개혁에 대해서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선포다 이거는. 검찰 개혁이 방점이야 아니면 이재명 공격이 방점이에요? 검찰 개혁이 방점이죠. 그래요? 검찰 개혁이 방점인데 이거를 이제 바라보시는 분들은 네. 각자의 시각으로 바라보시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최근에 김민석 총리가 대통령 순방 중에 회의 제대로 안 했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어요. 네. 근데 김민석 총리가 나는 처분 불원서 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김어준하고 이제 더 이상 갈등하지 않겠다. 네, 화해 네, 제스처를 내민 거거든요. 네. 그 다음 날 나왔어요. 이게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인가. 어림도 없다 뭐 이런 건가? 택도 없다. 이거 지금 전면전은 사실상 지금 김어준이 지금 선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거 어디에 방점이냐고 제가 여쭤본 거는 사실 물론 정부 비판, 대통령 비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요 정도 사안이면 진짜 심각한 거잖아요. 난 이게 만약에 그래서 사실로 드러나면 이게 국정원이 할 수 있는 건가? 나의 재판 공소 취소를 위해서 검찰과 거래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만약 이 보도대로라면 이거를 이렇게 얘기를 만약에 정말 확실한 사실인지 확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할 수 있다는 거는 대단히 위험한 일이 아닌가 싶기는 해서 여쭤봤습니다. 위험하고 무책임한 일이다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등장인물이 정말 화려합니다. 대통령 등장합니다. 대통령 최측근, 현 정부 고위 관료 그리고 고위 검사들. 네. 와 이렇게 화려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그래 사실이겠구나. 이거는 수사나 조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밝혀야 되겠구나. 네. 이 정도로라도 뭔가 좀 인식할 수 있도록 알려줘야 되는데 저는 장인수 기자가 너무 무책임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대기실에서 김준일 평론가님 얘기 들어보면 지금 지구는 이미 멸망했어요. 이미. 네, 대한민국은 존재하지도 않아요. 그 얘기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그냥 술자리라든지 편한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좀 영향력이 큰 그런 방송에서 네. 장인수 기자가 뭐 보수 우파 뭐 그러한 쪽에 진영에 서 있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진보 진영에 있는 기자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저널리스트로서 자격이 있을까? 좀 그렇게 비판을 하고 싶고 정부 고위 관계자가 누군지는 꼭 좀 밝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게 장인수 사기꾼 같아. 뭐 이건 기자 자격 없어. 이런 비판을 본인 스스로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근데 김어준 씨는 네네. 장인수 기자가 나 그런 말 할 줄 몰랐는데 나도 그때 그 자리에서 처음 들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입장을 밝혔는데 말이 되는 노래. 김어준은 맨날 그래요. 맨날. 예전에 제가 무슨 그분을 몰라가지고 정보사 요원들이 뭐 북한에 넘어가 있다 막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 다 불러다가 얘기를 합니다. 난 처음 들었어.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원래 음모론을 갖다 쓰는 사람이 김어준이고 그거에 대해서 제지할 책임도 있는 거예요. 섭외를 잘할 책임도 있고 이 사람이 무슨 말을 네. 하는지 지금 뉴스명당 진행하시잖아요. YTN 라디오 7시 10분부터 9시입니다. 네, 장인수 같은 사람 나와가지고 수로 다 생략되고 뭐 이렇게 회유가 있었다 뭐 이런 거 방송하면은 그거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막 그 자리에서 물어봤겠죠. 그 누구냐 이름 밝혀라. 그리고 고정 패널이 아니잖아요. 맨날 그치, 어제 얘기 나오던 사람이 들었는데. 얘기하지 않고 나오는 게 예상하지 않은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 나오기로 작정하고 앉은 거잖아요. 이거는. 노영희 변호사가 원래 나가기로 했는데 네. 본인이 못 나간다고 그랬대요. 이번 주에. 네. 그래가지고 장인수 기자가 대타로 나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장인수 기자가 돌발 발언한 거 아니냐. 뭐 그쪽에서는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거는 그 민주당이 그때 얘기했던 그 가짜뉴스 처벌 뭐 민주파 출소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런 거 안 한대 근데. 해당 안 되나요 이거는? 근데 김현 위원장인가요? 그 네. 소장인가가 우리는 이거는 근거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네. 우리는 이거는
법적 조치 안 하겠습니다. 아니 그건 왜냐하면 청와대 압수수색 들어가야 되니까. 아니 근거 없는 뉴스 얘기는 공장도 뉴스 공장 압수수색, 청와대 압수수색 들어가야 되니까. 근거 없는 얘기는 처벌하면 안 돼요? 아니 고소 안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법적 조치 안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와, 그래요? 아무튼 밝혔어요. 말을 못 읽겠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예. 오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일부 세력의 몰아가기에 불과하다. 최근 검사들을 만나서 검찰이 많이 바뀌어야 한다.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은 있다. 정부 여당이 검찰개혁 막바지 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에서 일선 검사들과 만나 소통한 일종의 달래기 차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JTBC와의 통화에서는 장인수 기자와는 일면식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인 조상호 네. 보좌관 오늘 그 시선집중에 출연해서 네. 그 사람 누구냐? 그 장인수 고위 기자? 관계자 밝혀라. 그러면 우리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 왜냐면 지금은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전혀 뭐 밑도 끝도 없이 고위 관계자가 이랬다고 하면 뭐 해결이 안 되니까 누군지를 밝혀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처음 들었을 때 그래도 좀 인품이 훌륭하신 네. 우리 정성호 장관님은 저런 일을 할 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상호 특보인가요? 보좌관인가? 그분은 좀 방송에 나와서도 대단히 세게 공격적으로 얘기하니까. 자극적으로 얘기하는 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 스타일이 아닌가? 그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최윤경 기자님 말씀 들어보면 그분도 팔쪽 뛰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진짜 전화를 받자마자부터 막 뭐야 도대체 이게 누구야 이런 반응이시더라고요. 아니 뭐 정부 고위 관계자가 다 이렇게 밝히라고 할 정도면 밝혀도 되겠네요. 그럼 이제. 아니, 왜냐면 그거는 정부 밝혀야지. 차원에서는 이게 섀도우 복싱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누군지를 알아야 확인도 하고 뭐 필요하다면 징계를 하고 진짜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안 해당될 되니까. 사람이 정성호 장관, 뭐 조상호. 정성호 장관밖에 없어요 지금. 그렇죠. 정성호 장관밖에 없잖아요. 그럼 정성호 장관한테 밝혀도 되냐고 한번 물어보고 아니래잖아요. 아니라고 하면 밝혀야죠. 그렇지 않아요? 정성적으로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했고. 했으니까 네.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워딩을 보면은 그냥 정성호예요. 그렇지. 수사 정식으로 수사 지휘를 해라. 지휘, 그 단어.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정성호 장관밖에 없어요. 법무부 장관밖에.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증거를 내야 돼요, 사실은. 그리고 저는 진짜 이게 그러니까 장인수 기자가 무책임하다고 했던 게 원래 이 정도면은요 반론을 실어줘야 돼요. 당사자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뭐가 네. 됐든 일면식이 있든 없든 확인을 해가지고 검찰 쪽에서 이런 얘기 제가 들었는데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아니라고 하겠죠. 네. 그러면은 거기에 그 말에 아니라는 그게 이제 텍스트면은 기사면은 그 마지막에 넣어줘야 되고 방송에 나왔으면은 그분은 아니라고 합니다. 라는 거를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네. 이게 완전 무책임하다 지금. 이게 이제 시기가 지금 검찰 개혁안의 통과를 앞두고 그 청와대하고 그러니까 정부와 청와대 그다음에 당이 굉장히 지금 갈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 이제 일종의 거래서를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의심을 받고 있는 건데 제 개인적인 의문은 네. 장인수 기자가 아까 이제 그 재래식 언론 출신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까지 한 그 개별적으로 한 보도들을 보면 구조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필요한 원칙은 다 따르고 항상 반론을 받고 크로스 체크가 돼 있고 그게 나중에는 오보로 판단이 되든 뭐 진짜로 판명이 되든 상관없이 최소한의 항상 우리가 보면 역시 직격을 지켰다. 제도권에서 있었군요. 이런 예.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람 보도를 보면 그리고 이런 큰 사건 보면 그다음 후속 보도가 꼭 나오잖아요. 그다음 날 이를테면 누구랑 언제 어디서 만났다거나 아니면 그치. 몇 차례 이런 네, 이야기를 맞아요. 했다거나 아니면 뭐 들은 사람들 사이에 어떤 반응이 있어 이 후속 보도가 조금 받쳐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번 보도가 그 모든 원칙을 다 깬 보도라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최 기자님 혹시 이 검사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좀 이런 내용이 퍼져 있다라고 장인수 기자가 얘기했으니까 네. JTBC 역량을 동원해서 네. 검사들 딱 취재해 보면 이런 흔적들을 좀 밝힐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열심히 취재를 하고 있겠죠. 안 나오는데요? 아 모르겠어요. 근데 누가 이렇게 지금 막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검사장 하여튼 여러 사람한테 이 얘기를 했다는 그래서 거잖아요. 고위 검사라고 했으니까 여러 명. 네, 검사장급이라고 어제 아마 라이브에서도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럼 검사장급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한테 얘기할 거면 이 얘기가 새지 않을 거라고 기대하는 게 되게 어려운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참 미스테리합니다. 아 그리고 봉욱 이름이 지금 계속 나오네 민정수석. 그랬으면 아마 청와대 관계자라고 또 아마 썼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장인수 기자는 그 훈련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저걸 정부 고위 관계자로 쓰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전 봉욱 민정수석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네요. 자, 하여튼 장인수 기자는 현재 팩트는 이건 확실하다라고 이제 여러 차례 어제 라이브에서도 얘기를 하고
뭐 중간중간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하지만 누군지는 밝힐 수는 없다라고 입장을 아직까지는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추가로 뉴스공장의 입장을 좀 전하면 네. 김어준 씨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그럴 스타일이 아니다. 이거 역공작 아니냐. 그러니까 검찰에서 그런 식으로 흘린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연락해놓고 그리고 이제 함께 그게. 출연한 그 봉지욱 그 전 JTBC 기자도 아마 그 고위 관계자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으로 압축되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막 팩트 체크가 제대로 된 것은 아니니까라고 어제 이제 적당히 마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이렇게 마무리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 그러니까 정말 무책임하기가 이를 데 없다. JTBC가 이렇게 보도했어봐요. 난리 나요, 진짜로. 압수수색. 예, 막 진짜 압수수색은 뭐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어쨌든 이게 제가 예전부터 사실은 김어준 씨를 비판을 해왔던 이유가 뭐냐면은 음모론을 던져놓고 수습을 안 해요. 한 책임지지 번도 않는다. 책임지지 않아요. 무슨 미투 공작설 최근에는 조진웅 갑자기 예전에 소년 시절에 네. 네, 고등학교 네, 때 네. 하니까 이거 내란 세력이 이거 밝힌 아. 거다 이런 음모론까지 했어요. 조진웅이 뭐라고 무슨 내란 세력들이 이거를 합니까? 그러니까 네. 한 번도 책임지지 않아요. 부정선거 음모론도 김어준부터 시작하고 K값 뭐 이런 거. 세월호 고위 침몰설에서 나라를 어지럽게 만들어 놓고 김어준이 잘난 부분도 있고 뭐 네. 훌륭 똑똑한 부분도 있고 매력도 있어요. 하지만 이 정도면은 이제 이거는 나라의 해악이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네. 지금 이 건만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예. 자, 하여튼 이 상황에서 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좀 입장을 좀 확실하게 낸 네, 사람 어제 중에 한 저희 명이죠. 먼저 이제 공식적으로 입장을 냈는데 네. 찌라시 수준도 안 되는 음모론으로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느냐 증거를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도 이제 딴지 일보에서 딴지 게시판에서 또 상당히 공격을 많이 받겠네요. 그리고 사실 요거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되게 꿀잼 각오로 계속 옳다구나.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이런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네. 지켜보자라고 얘기했고 한동훈 전 대표는 아니 그냥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 취소 같은 건 없다라고 얘기하면 정리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당내 갈등은 아마 요 이슈 이후로 계속 오늘 내일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이거 어떻게 마무리해야 됩니까, 이거? 적어도 장인수 기자가 그 발언을 했다라고 하는 정부 고위 관계자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그 사람 이름은 공개를 해야 돼요. 취재원은 보호하더라도 그 사람은 공개해야 이 사실 여부를 많은 또 다른 기자분들이 그 고위 취재를 관계자 하고, 네. 측근에게 물어보고 아닌지 긴지 이걸 알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본인이 그래요? 논란이 되면은 내가 그냥 나중에 한번 밝혀볼게요.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취재원까지 보호하는 건 뭐 어쩔 수 어이, 없다 어쩔 수 하더라도 정부 고위 관계자가 누군지 그 대상이 누군지에 대해서 정도는 맞습니다. 밝히는 게 최소한 해야 할 일이다. 네. 아니 저 짧게 그 네. 검찰 개혁에 이제 남은 쟁점들 때문에 지금 이게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뭐 거래가 있다. 그러니까 진짜 저는 이 검찰 개혁 탈레반들 때문에 진짜 민주당이 호되게 당하겠다 지금 이 생각이 들어요. 검찰 개혁 탈레반이 무슨 뜻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원리주의자들, 근본주의자들. 근본주의자들 얘기를 예. 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수사기소 분리해가지고 지금 검찰청 폐지하고 공수처로 갔잖아요. 그 중수청도 행안부, 저는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게 맞다고 개인적으로 보는데, 네. 뭐 FBI처럼 미국에. 근데 그거 행안부로 보내야 된다라고 해서 행안부로 갔잖아요. 그리고 수사 계급도 이원화하려고 처음에 했는데, 그러니까 사법고시 그러니까 그러는 그 나온 그 사람과 아닌 사람도 이제 이원화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당에서 일원화한다라고 해서 일원화했잖아요. 그럼 남은 쟁점이 지금 뭐냐? 보안 수사권이냐, 보안 수사 요구권이냐 지금. 네. 근데 지금 대통령도 그렇고 긴급하게 보안 수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대통령 입장이고 그 이외의 쟁점들은 지금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 지금 남아 있는 게.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면은 검사들 다 해임하고 개별적으로 선별해야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은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이름 바꿔서 이렇게 조직이 바뀌면은 다 공무원들 다 자르고 선별적으로 그럼 임용합니까? 문제가 있으면 검사를 징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김용민 의원 같은 탈레반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검찰청장이냐 공소청장이냐 지금 헌법에 검찰청장이 이름이 있으니까 이거 검찰청장이 그렇지. 없어지면 위헌 소지가 있으니까 검찰청장을 넣자라는 건데
죽어도 안 돼. 공소청. 그게 뭔 차이가 있어요. 그게 검찰청장이든 검사들이 있고 검찰청장이 있다라는 건데 기능이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적당히 해야지 이거를 주장들을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안 되니까 지금 뭐 이재명도 수박이네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이런 것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네. 흔들어서 적당히 한다. 자기 정치 좀 적당히 좀 해라 진짜로. 예. 저는 이렇게 장르만 여의도 나오면 댓글을 잘 안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국민 욕바지 장르만 인정 아유. 상까지 받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오랜만에 봤는데 제 욕은 없고 다 김준일 평론가 욕이거든요. 네. 심지어는 김준일은 전환길이랑 똑같다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위기감 느껴요. 김준일 대표가 한 얘기랑 제 얘기랑 거의 뭐 똑같고 김준일 대표가 틀린 말 안 하는 것 같은데 김준일 대표 욕하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고 네. 저는 2연패 하고 싶습니다. 올해도 받고 장르만 싶어요. 욕바지 2연패 네. 하고 싶으니까 저를 욕하십시오. 김준일 대표 틀린 말 하는 욕할 게 뭘 좀 없습니다. 던져줘야 욕을 할 거 아니에요. 이분들도. 오늘 그래서 반박만 하고 욕하라고 액막이 앞에다 하고 흔들기나 어이. 하고. 너무 지금 보신주의로 가시는 거 아니에요? 네. 자, 여튼 요거는 앞으로도 계속 아마 이어질 이슈인 것 같아서요. 또 내일도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예. 장인수 기자가 최근에 의혹 제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예. 의혹의 핵심은 정부 고위 인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검사들에게 요구했다는 내용입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해서 네. 사건 관련해서 정부 고위 인사를 특정하지는 않았어요. 네. 네, 그런데 관련 의혹을 기자들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질문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답을 했고요. 일단 그 장면을 잠깐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공천 취소 거래설에 어떤 입장이실까요? 당황스럽고 또 어이없다라는 말 외에는 뭐 달 표현하기 적절치 않네요. 그런 얘기들이 왜 나오게 됐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대통령 뭐 관련 사건들의 공소 취소와 보안 수사권과 관련해 갖고 연결진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매우 그 현실에 맞지 않는 또 부적절한 주장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공소 취소가 법률상 제한은 없어요. 뭐 검사가 판단해서 하는 것이고 좀 과거의 사례는 많지 않지만 공소권이 정말 과도하게 오용되거나 남용돼 갖고 불법이라고 한다면 취소할 수 있는 거지. 다만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서 특정 사건에 관련해 갖고 공소 취소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고는 저는 뭐 그런 걸 지휘할 의도도 전혀 없고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대통령 관련 사건이라든가 특정 사건에 관련해 갖고 장관이 뭐 공소 취소해라 마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요. 저는 이건 이야기할 가치조차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이 건과 관련해서 지금 대한민국 언론에서는 이란 전쟁보다 더 비중 있게 많이 다루고 네, 있더라고요. 일단은 그 두 가지 갈래를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의혹 그 자체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저널리즘 관점에 대해서 일단 그 저널리즘 관점에 대해서 우리 또 전문가시니까 뭐 의견을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뭐 보도 형태로 나가는 어떤 형태가 되려면은요. 그리고 방송에서 언급할 수 있는 정도가 되려면은 이제 몇 가지 이제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거든요. 이를테면 장인수 기자가 이 정부 고위 관계자가 다수의 검사장들한테 그 보냈다는 메시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일단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확보를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본인이 그거를 봤어야 돼요. 최소한. 그래서 봐서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되거나 네. 그것도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 정부 고위 관계자가 됐든 아니면 어떤 검사장이 됐든 복수의 어떤 그런 그 취재원으로부터 네. 좀 크로스 체크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근거를 좀 방송으로 언급을 하거나 보도로 내보낼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근거가 네. 이제 본인이 확인을 받았을 정도면은 네. 저는 그거는 뭐 보도 형태든 방송에서 언급을 하는 정도든 뭐 나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그때 장인수 기자가 겸공해서 한 방송 내용과 또 그날 저녁 본인 채널에서 또 방송을 네, 했어요. 10시에 또 했습니다. 근데 그 두 방송을 제가 봤는데 네. 그 두 방송에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조건들을 좀 확보했다고 보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일단 장인수 기자가 추가적인 어떤 근거를 좀 내놓는 어떤 그런 자세가 일단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네. 또 하나는 이 정부 고위 관계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취재원을 공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 정부 고위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이 관계자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건 대통령을 사칭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징계 또는 조사를 받아야 될 사안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계자에 대해서는 좀 부처라든가 이런 곳에 최소한 좀 누군지는 언급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공교롭게도 그 해당 그 보도가 있었던 그날, 의혹 제기가 있었던 그날, 장인수 기자가 또 매불쇼에 나와가지고 네. 아무튼 저는 그때 이제 제 입장을 분명히 밝혔거든요. 네. 제 관점, 제 기준에서는 어떠한 근거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아예 그냥 다루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저는. 맞습니다. 네. 그럼 일단 좀 내용으로 들어가서 우리 네. 또 법무부 장관한테 직접 기자들이 질문을 하는 바람에 네네. 예, 법무부 장관 이름이 계속해서 연관으로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 이른바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그 정부 관계자가 누구인지를 특정을 안 해주셨기 특정을 때문에 안 했어요. 저희 정부 입장으로서는 사실은 어떤 조치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뭐 이게 서면 지위 뭐 이런 말 등을 통해서 혹시 이게 그 지위라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법무부 장관뿐이니 장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으셔가지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이 좀 말씀이 있었는데 네. 그 부분이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이제 많은 취재 요구가 있어서 차라리 그럼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셔야겠다 해서 네. 로스태핑에서 하신 거고요. 예. 네네. 저는 다만 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요. 저도 저널리즘 전공인데 신문방송을 전공했습니다. 근데 그래요? 이게 저널리즘으로서 보도할 가치가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런 저널리즘에서 이런 보도를 할 때 이른바 이게 딥스로트잖아요. 안에 있는 내부의 그 빨대가 이제 이른바 너무 부적절한 언행이니까 이걸 외부에 흘림으로써 이거 이제 어떻게 보면 정부를 정화시키기 위한 이런 활동들이란 말이에요. 뭐 그래서 뭐 워터게이트에 비유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어느 방송에서 보니까. 근데 그런 정도가 되려면 그 부적절한 언행을 한 공직자는 공개돼야 돼요. 제보자가 아니고 제보자는 당연히 보호돼야죠. 언행을 한 사람이 공개돼야 그 사람을 이 공직에서 퇴출시키든가 아니면 그게 그 사람 그 딥스로트가 만약에 틀렸을 수도 있잖아요. 허위 정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그 허위 정보를 제거함으로써 다시 정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두 가지를 다 안 하시면 이건 보도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는 다루면 안 됩니다. 네. 저는 이런 형태의 저널리즘 처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정말 그 장윤수 기자님 제가 그래서 그 다음 날 아침에도 바로 얘기한 게 취재원 공개 안 해도 된다. 기자가 취재원 공개하기 어렵죠, 당연히. 그렇지만 적어도 그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람을 특정을 해줘야 네. 우리가 그 분에게 확인을 하고 네. 부적절한 언행이 맞으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는 것이고 예.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라고 얘기를 하면 진실 공방을 벌여서 그 진실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야지 국민들로부터 이 정부가 다시 신뢰를 회복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막연히 아무것도 지정하지 않고 휙 던져버렸는데 그 내용은 정부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내용이에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좀 저는 다 안타깝더라고요. 이번 이것 때문에 그 악용하는 세력들이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참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네. 의혹의 내용 자체가 제가 보기엔 현실성이 너무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장인수 기자가 얘기한 건 그 정부 고위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고위 관료가 다수의 고위 검사들을 상대로 뭐 공소 취소를 해주면 보안 수사권을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가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일단 그런 진짜 어마어마한 얘기를 다수의 고위 검사들에게 했다는 게 대단히 비현실적이야. 이거는 정말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 네. 정말 1대1로 은밀하게 만나서도 조심해야 될 내용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얘기를 한다? 그거는 정말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그런 상황은 벌어질 수가 없는 것이고 네.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검찰총장이 공석이죠. 이런 소위 주장하는 거래를 할 상대방이 없어 지금. 할 수 있다면 서울중앙검사장하고 수원검사장 2명을 상대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두 곳에서 기소가 된 거니까 공소 취소를 하더라도 서울중앙지검하고 수원에서 해야 되는 것이거든. 네. 근데 그 대가는 뭐야?
공소청 검사들 전체 보안 수사권? 아니 만에 하나 공소 취소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앞으로 정말 운명을 거는 도박을 하는 거예요. 본인 입장에서는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근데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는 전체 검찰 조직의 보안 수사권 대가 관계가 맞질 않아. 이거는 거래가 될 수가 없어요. 네. 그런 거래라는 거는. 그래서 네. 저는 대단히 비현실적인 어떤 상상의 그 결과물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검찰 네. 원론적인 걸 아까 말씀드린 거라면 만약에 제가 장관부 장관으로서 드리는 말씀은 만약에 법무부 장관님을 지칭하는 거라면 그래도 법무부 장관님하고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낸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제가 그분이 장관으로 있을 때 네. 그렇잖아요. 제가 보좌관이니까 네. 장관으로 재직하시는 동안 가장 가까이서 가장 오랜 시간을 같이 하는 사람 중에 한 명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그분이 장관으로 취임하신 이래 공소취소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신 적이 없어요. 제 기억으로는. 네네. 그 전에는 한 번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장관으로 취임하시기 전에 기자들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그때는 장관으로 내정되시기도 전이에요.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불소추 특권과 이 당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대선 후보 대선이 이제 이대로 진행돼서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그러면 이걸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한번 기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네. 뭐냐면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에 불소추 특권의 해석상 공소의 제기뿐만 아니라 유지도 포함되는 거여서 당연히 공소 취소를 하거나 법원은 공소 기각을 하는 게 맞다. 그리고 그거는 헌법 밖의 다수설입니다. 지금도 국회에서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자료를 보시면 24년도에 발간했거든요. 대선 전이에요. 예. 거기에 보시면 그 다수의 학자들이 그 이른바 공소 기각서를 취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재판권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말씀,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적은 제가 장관 취임 전에 한 번 딱 봤어요. 네네. 장관 취임하신 이후로 제가 그렇게 가까이 옆에서 많은 검사장들을 만날 때마다 거의 제가 동석하고 있었지만 단 한 번도 공소 취소라는 네 글자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인수 기자가 던진 이른바 공소 취소 거래설은 저널리즘의 기본조차 망각한 무책임한 폭로에 불과합니다. 취재원 보호라는 방패 뒤에 숨어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과 거래를 시도했다는 자극적인 의혹을 제기했지만 정작 그 당사자가 누구인지조차 밝히지 못하는 비겁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확인도 안 된 음모론을 유포하며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고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해 언론의 사명을 저버린 행태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마땅합니다. 근거 없는 폭로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시도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 본인에게 돌아올 것임을 강력히 경고해두는 바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